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할 때 부작용 걱정돼서 치료를 미루거나 주저하실 경우가 있을 텐데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공인돼서 사용된 지만 해도 한 38년 정도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부작용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었고, 과용량을 쓰지 않는다면은 없던 종양을 더 만들어낸다, 무슨 백혈병을 일으킨다, 뭐 생식 능력을 감소시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해서 FDA나 여러 세계적인 암 등록 이런 것을 뭐 다 연구를 했을 때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물론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잘 알 수는 없지만요. 근데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이 방광기가 굉장히 짧아요. 거의 방광기는 한 2,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작용을 하고 소변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여된 것에 의한 효과가 한 달이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판단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성장 호르몬 맞아서 스스로의 분비 능력이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닌가, 끊고 나면 안 자라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되었고, 한 달 후면은 스스로의 분비 능력은 완전히 생긴다. 그래서 장기간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고요. 부모님들이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말단 비대증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성인에서 성장 호르몬 과다 분비하는 종양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성장판은 다 닫혔는데 과다 분비됐을 때 턱이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다, 혹은 코가 조금 뭉툭하다, 혹은 뭐 손도 좀 커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성장판이 거의 닫힌 후에 이것을 맞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는 성장으로 맞아서 이제 말단 비대증 생긴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성장판이 이미 다 닫혔는데 억지로 맞춰달라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사실은 안 맞춰야 되고, 그 경우에만 이제 말단 비대증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뼈나이 14살 이전에 맞았을 때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장 호르몬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들을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경미한 부작용이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주사를 시작하고 나서 살짝 아이들에 따라서 수분 저류가 되면서 살짝은 뇌압이 증가하고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한 1000명에 1명 정도,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성장 호르몬 처음에 시작해서 한 2주 정도에서 한 달 이내에서 살짝 두통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시기를 지나면 좋아지게 되고, 그 시기 때 살짝 용량을 조금 감소를 해서 조금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고, 거의 계속적으로 두통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척추 측만증인 것 같아요. 모든 뇌에서 측만증의 소지가 없는 뇌에서 이것이 막 심하게 측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에 측만이 있는 아이들이 조금 있는데, 소지가 있는 뇌에서 측만을 약간 가속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10cm 이상 자라는 아이들에서는 척추 사진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을 수가 있고요. 급성장을 하는 시기에 관절통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주사 부위에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도 원래 알레르기 체질이 있거나 이런 애에서 아주 드물게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비만한 아이들에서 요즘에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약간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비만한 아이, 혹은 선어증후군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약간은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당 체크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장 호르몬 주사에 의해서 당뇨병이 생겼 이런 경우는 저희는 별로 경험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종양에 대해서 성장 호르몬이 모든 세포 분열을 잘 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맞고 혹시 암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 걱정도 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성장 호르몬 치료라는 것이 대부분은 뇌에 종양이 있어서 뇌 종양 수술을 하고 나서, 혹은 백혈병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로 뇌에 받고 나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생겼던 경우가 있는데, 이 안 좋은 세포가 아주 미미하게라도 몸속에 남아 있다면 이것을 빠르게 자라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종양 제거하고 나서 1년 반까지 재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성장
호르몬을 치료를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종양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성장 호르몬이 새로이 생기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 검사를 해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진단이 되면 반드시 뇌에서부터 호르몬 중추에 다른 문제가 없는가를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한 후에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엄마들은 사실 성장 호르몬 치료 이 주사제 말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아이 키가 크는 방법 찾고 싶은데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자연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푹 재워야 되고 운동시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쉽지는 않죠. 성장 호르몬이 주사가 매일 맞는 것이 괴롭죠. 그래서 지금 일주제형, 한 달제형 이런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매일 주사를 이제 맞는 것이 원칙이긴 하고요. 성장 호르몬이 먹어서는 그 아미노산 이제 분자량 구조가 크다 보니까 위에서 좀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먹는 약으로서 간접적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에 알기닌이다, 뭐다 그런 것들을 포함된 영양제를 먹이기는 하지만 이제 인터넷에서 막 직구해서 외국에서 먹는 성장 호르몬, 뿌리는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은 임상 연구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